부동산 124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정말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천정 부지를 높게 치솟았어요. 저렇게 더 오르다간 과연 끝이 보일까 싶을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근래 3년간은 정말 부동산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돈 좀 만지셨나요? 아니 이렇게 막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막 더블이 되고 막 1억 2억이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고 막 그렇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부자 아니시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원래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뭐 자동차 사는 거랑 뭐 명품 시계 사는 거랑 달라요. 수억 이상씩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다면 그럼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모른 척하면서 남들은 부동산으로 돈 벌고 막 투자했네 뭐하네 하고 나는 막 돈 없으니까 모른 척 귀 막고 눈 막고 막 그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앤디가 적은 돈으로 부동산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없어서 부동산 투자 못 하시는 분들, 돈 핑계 대셨던 분들 꼭 보세요. 부동산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다, 뭐 빌딩이다, 다세대 주택이다, 뭐 단독이다, 너무 많다. 빌라다, 뭐 그죠? 전원주택, 그리고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용인의 땅 막 이렇게 그죠? 다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것만 부동산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리츠입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예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신탁이라는 게 뭐예요? 위탁, 수탁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믿고 맡기는 거죠. 돈은 조금 있지만 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겨서 그걸 모아서 한 사람을 줘버려. 그럼 그 한 사람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다 모았으니까. 그럼 돈이 많으니까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를 해. 그럼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생기잖아. 그럼 수익을 가져가 와서 돈 맡긴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리츠예요. 다만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된 회사, 컴퍼니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란 연관성을 갖고 있는 투자처입니다. 이게 펀드예요. 그리고 얘는 말이죠. 우리 주식처럼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환금성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 자고 나서 나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내가 좀 잠깐 뺐을까 이만큼만? 그러면 주식처럼 팔면 돼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말하는 예금 채권은 이율이 너무 없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위험하다고 치는 요 리츠도 사실상 개에 비해서 조금 위험한 거지 주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게 리츠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돈이 부동산 빌딩을 사는데 투자가 됐어. 그럼 빌딩에 뭐가 발생하죠? 임대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임대 수익을 받아서 임대 수익을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어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크나큰 위험이 오기에는 정말 주식 조각되는 그런 일은 없죠. 부동산이 남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아요. 리츠는 사실상 배당할 수 있는 토탈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이 높고 연금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리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금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다시 돈을 투자를 해서 좋은 이율로 배당을 받아서 연금과 함께 쓸 수도 있고 연금 대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리츠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종목이 많지를 않아요. 현재 NH프라임 리츠, 이리츠 코크랩, K탐 리츠, 신한알파, 롯데 모두투어 리츠, A리츠 이렇게 국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7개밖에 없어요, 종목이.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바로 이게 단점이에요. 외국처럼 리츠가 많아가지고 내가 우량과 뭐 저질의 리츠를 구분해서 막 편하게 막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7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죠. 요즘은 리츠가 살짝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출근해서 방 하나에 모여서 막 팀장부터 과장, 뭐 차장님, 부하 직원, 인턴까지 모여서 회의하는 시대는 갔어요. 다 걸리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이는 건물, 오피스에 대한 인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츠가 아까 제가 어디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빌딩이나 오피스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 수익이 지금은 잘 나오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계약 기간이니까 받겠죠. 근데 계약 끝나면 또 그만큼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게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은 리츠 펀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단점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자 이제 건물을 샀어. 빌딩을 샀는데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다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럼 매각 절차가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빌딩이 하루아침에 팔리겠습니까? 매각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금화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최근 기사를 보면 리츠들의 주식값이 좀 떨어졌습니다. 많게 떨어진 건 20, 30%도 빠져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반영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신률이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런 게 반영돼서 지금 주식값은 떨어졌는데 기존의 임대인은 있기 때문에 배당률은 고배당률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배당률이 좋다고 그래서 미래에 그만큼의 임대 수익 그 이상이 나면 좋죠. 그럼 주식값이 올라갈 테니까. 근데 미래에 딱 그 계약 기간 끝나가지고 미래에 도래했을 때는 공시률이 막 발생해. 그럼 내가 산 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판단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호텔 쪽이라든지 오피스 투자하는 리츠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라면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남이 자고 나온 데를 또 가서 그 방역했는지 여부도 뭐 의심스럽고 믿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반대로 주택 쪽, 예를 들어 뭐 통째로 아파트를 산다든지 통째로 이런 주택 관련된 건물을 사가지고 그 임대 수익을 내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젊은 세대가 나가서 사회생활하면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이 부딪히고 다닌단 말이야. 싫어도.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위험성이 높아지잖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야 뭐 무증상으로도 견디고 난다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너무나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1인 1주택 시대가 아닌가. 과거에 우리가 마이카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진짜 가족당, 가구당 한 차를 자동차 하나씩 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엄마 아빠 차 하나씩 있죠. 그 아들 있으면 아들 차 사잖아. 이 거의 1인 1차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집도 1인 1주택이 될 것 같아요. 떨어져 살고 또 젊은 사람은 자기가 재택근무 같은 거 했을 때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공간이 필요하잖아. 여러 이유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기왕 투자하시려면 주택 쪽 관련된 리츠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리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을 직접 개인이 사는 것과 이렇게 리츠를 통해서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을 사면은 일단은 내가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부담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세도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리츠를 통한 간접 투자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리츠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리츠가 전문 관리 회사를 선임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다만 내가 적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인 총액으로 봤을 때는 직접 투자한 사람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수익률이 높다 할지라도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면 직접 투자 좀 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리츠를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전 들어요. 여러 종목의 리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 그때는 ETF로 가시면 됩니다. 인덱스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지수 변동, 지수에 연동돼가지고 수익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수 있잖아요. 코덱스 200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피 200 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ETF는 지수에서 1%가 올라가면 이쪽도 1%가 올라가고 1%가 다운이 되면 마찬가지로 수익률도 1%가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1%가 올라갔을 때 1%가 다운이 돼요. 반대로. 그리고 1%가 다운되면은 수익률이 1%가 올라갑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3배가 최고죠. 그러니까 1%가 올라갔을 때 뭐 2배 올라가든지 뭐 1%가 내려가면 2배 내려가든지. 따라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쪽으로 해서 또 재미난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큰 돈이 없어도 적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자, ETF도 보셨고 리츠도 보셨죠. 사실 이걸로 인해서 큰 돈을 벌고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투자처는 저는 부동산이라고 봐요.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투자를 하시면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친구로 여러분 옆에 가까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좀 어리셔가지고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하지만 부동산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시고 또 간접 투자로 그 시드머니를 크게 만든 다음에 바로, 지금 얼마나 특공이 많습니까? 신혼부부 특공도 있고 다자녀 특공, 그죠? 노부모 부양 특공 많잖아요. 이런 특공이나 도전해서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 하나 분양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더욱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